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요, 실질적으로 리딩을 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타로 카드는, 내담자의 무의식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상징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원형 상징. 그러니까, 어떤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원형 상징을 가르쳐 드린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상담을 하실 때는 내담자의 개인 상징을 해석해 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열심히 공부들을 하셨어요. 외우라는 거 외웠고 이해도 대충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카드를 읽으라고 그러면 해석을 못 하세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은 무의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무의식은요, 컴퓨터 프로그램과 똑같아요. 컴퓨터도 이진법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0과 1룰로만 만들어져 있잖아요. 0, 0, 1. 그죠? 이 두 가지의 숫자로만 만들어진 것이 이진법. 그래서 컴퓨터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의 무의식도 부정과 긍정, 긍정과 부정 이렇게 똑같이 이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긍정, 부정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무의식은 그래요. 그런데 상징이니까 우리가 원형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원형을 가지고 단서를 잡아서 이 내담자는 과연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로 이 카드를 상징으로 나한테 표현하는 것인가를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정리 좀 하자면, 자, 타로 카드는 내담자의 무의식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자, 그러면 무의식은 컴퓨터처럼 이진법 체계. 자, 그래서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가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무의식은 긍정과 부정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으로만 해석을 해도 타로 카드는 맞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상징의 개념이니까, 원형 상징과 개인 상징을 구별해서, 자, 원형 상징은 우리가 타로 카드를 배울 때 배우는 그런 매뉴얼들이요. 그죠? 광대는 어쩌고 저쩌고, 뭐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 그것들을 그대로 갖다 들이밀을 수는 없다. 왜? 개개인마다 무의식의 책이 그 어떤 구조 안에 있는 색깔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변환해 주자. 그 변환하는 과정이 타로 카드의 카드를 해석하고 리딩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무의식에 대한 개념은 제일 먼저 프로이트죠. 그죠? 프로이트 선생님께서 정신분석에서, 그죠?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3단계로 구별을 했습니다. 의식은 뭐예요? 생각, 행동, 지각하는 거죠. 생각, 행동, 지각. 맞죠? 네. 생각, 행동, 지각입니다. 의식. 자, 그 다음엔요. 전의식은요. 지금은 잊고 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떠올리면 떠오르는 것들. 그런 심적 내용들을 우리는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밑단계에 뭐가 있냐? 자, 의식과 전의식, 그 밑단계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무의식이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심적 내용. 그러니까 의식했던 것을 계속 밀어서 밑으로 내립니다. 그죠? 저장 창고에. 그죠?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도 이 구조예요. 그래서 무의식은 기억의 저장 창고입니다. 네, 어느 순간에 툭툭툭툭 올라와요. 그죠? 기억은 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타로 카드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저는 칼융 선생의 프로이트 선생 쪽이 아니라 칼융 선생 쪽에 어떤 이 해석과 그 다음에 학술, 어떤 이론 이런 거에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칼융 선생의 마음의 구조는 과연 어떻게 돼 있냐? 칼융 선생은 마치 지구처럼요. 동그란 지구. 예. 이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 가장 바깥이 의식, 네, 그 다음이 바로 이어서 개인 무의식,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원형, 그다음에 가장 핵이 되는, 중심이 되는 것이 자기, 예, 셀프죠. 셀프의 개념이 가장 안에 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컴플렉스라는 게 있죠. 컴플렉스는 까르마 같은 거죠. 뭐 그냥 이렇게 습관처럼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뭐가 딱 움직인다. A가 움직인다 그러면 B가 붙고 B가 붙으면 C가 붙고. 우리가 컴플렉스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컴플렉스라는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칼융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컴플렉스는 그러한 개념, 어떤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면 이것을 어떤 까르마,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칼융 선생에서 이게 말했던 원형은 집단 무의식을 이야기해요. 집단 무의식. 그죠? 그러니까 저 무의식은 저 밑에 더 밑에 원형이라는 게 있다. 그건 집단 무의식이다. 예를 들어서 뱀을 보면 놀라고 바퀴벌레를 보면 어떻게든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죠? 예. 그리고 햇볕이 쨍 하고 뜨면 기분이 좋고 비가 오면 우울해지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집단 무의식, 그죠? 원형에 가까울 겁니다. 그것이 더 밑에 있다. 그럼 그 위에는 뭐가 있냐? 개인 무의식이요. 비가 왔는데 나는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했다. 그래서 가로수길에서 비를 맞으면서 데이트했던 게 너무 좋았다. 그러면 가로수길, 비,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기억.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부정과 긍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원형을 배웠잖아요. 원형을 배우고 난 다음에 개인 무의식으로 읽으려면 그러면 이제 해야죠. 비는 이렇게 오면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친구는 되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뭐 좋은 추억이 있었나? 아니면 비가 좀 낭만적이기는 해. 그래요. 뭐 낭만적인 추억이 있었나요? 그러면 제가요 남자친구랑 가로수길에서요 비를 맞으면서 데이트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해되죠? 개인 무의식 파악됐죠 이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 의식과 무의식 요거를 이제 동양에서는 과연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개념을 잡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념인데요. 큰 코끼리가 무의식이라고 봐요. 큰 코끼리. 네. 그리고 거기에 이 마차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몸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마차에 타고 있는 아이, 그 아이를 의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의 구조보다는 무의식의 구조가 훨씬 더 크죠. 그죠? 그리고 이 의식과 몸이 무의식에 비해서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요 상징으로, 요 표현으로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무의식을 강조하는 거는요, 무의식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하고 행복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거 다 의식의 문제 아니에요. 에고는 당연히 욕심쟁이기 때문에 다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건 무의식이에요. 기억에 저장고
습관, 까르마, 그 저장고 안에서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사랑받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타로 카드는 무의식을 상징한다. 그런데 우리는 원형을 배웠다. 개인 무의식, 이 사람의 경험, 이 사람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감정의 습관이요, 생각의 습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쓰이는 도구가 뭐냐? 타로 카드다. 오케이?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자꾸 상담을 가르쳐 드리면, 이제 타로 카드를 가르쳐 드리고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인과의 법칙에 매몰돼요. 봄이 오면 여름 오고, 여름 오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 온다고 가르쳤어요.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고 배웠어요. 실제 그렇게 되던가요? 뭐 자연의 섭리가 그렇다 치면 나쁜 일 했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 많죠? 그죠? 착한데 계속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타로 카드를 딱 상징을 딱 펼쳐놓고 보면 자꾸 인과 법칙에 두려워해요. 무슨 얘기냐? 요렇게 맞춰서 나가서 짜잔 잘 만날 거예요. 짠짠짠짠짠 헤어질 거예요. 뭐 이렇게요. 아니요. 무의식을 상징하는 타로 카드 한 장 한 장이 다 각기 다른 그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음 속에서 우리는 방향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인 거예요. 앞뒤가 다 맞으면요, 과학이죠. 마음은 앞뒤가 안 맞는 게 맞고 비논리적이면서 모순적이면서 논리적으로 방향성을 일정하게 끌고 갑니다. 자, 결혼을 하신 분들은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아내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만 사랑했는가? 정말 미운 생각이 없었는가? 지금도. 하지만 애틋한 것도 있다. 밉지만 애틋하고 원망스러운 것도 있고 한심한 것도 있고 고맙고 감사하고 예쁘고 그런 마음들이 막 뒤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무의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충돌하죠. 그러니까 자, 과거 자리에 부정, 긍정, 긍정, 부정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 안 맞는 걸 그냥 단편 읽으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담자의 무의식을 한번 끌어내 보세요.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빴어요? 하면 남편이요, 결혼 기념일인데 술 먹고 아예 뭐 1시 넘어 들어왔어요. 아니면 명절날 남편이 친척집만 가면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막 자꾸 툴툴거려요. 그리고 지네 집 가면은 막 신나가지고 막 놀아요. 우린 몰라요. 물론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요. 상담을 오래 하고 심리학적 기반이나 성격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그거는 좀 확률적으로 조금 더 빨리 예측할 수 있고 어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킬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뭐 우주의 기운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하다가 뭐 태어난 시 얘기하시다가 제가 가르쳐드린 방식으로 했을 때 처음부터 이거 왜 안 맞아? 왜 이렇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논리가 하나도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자, 그래서 미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서도 제일 어려워하는 거 뭐예요? 미래 카드가 두 장인데, 저희가 쓰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스프레드가 두 장이에요. 미래 카드가. 그런데 여기서 부정, 긍정, 긍정, 부정 나오면 멘탈 털려요. 오, 사부 어떡해요? 이게 뭐 이렇게 나와요? 자, 부정, 긍정 나왔다.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상담사로서 해야 될 건 뭐예요? 뭐예요? 현재 자리에서 보조 카드에서 찾아야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이 사람의 마음 상태의 뱃머리를 어떻게 바꿔줄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상담이 돼야죠. 그게 더 좋은 상담이고 더 재밌는 상담이 되는 거예요. 자꾸 점쟁이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맞추는 상담은 타로 카드를 yes, no만 알아도 다 맞춥니다. 그건 상담사가 아니에요. 변하게 해주는 것이 상담사입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을 가르쳐주고 행복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상담을 해야 이게 상담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맞추는 거는 yes, no만 보면 맞춘다니까요. 그거는 중학생도 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 무슨 상담사라고 그러고 무슨 존경을 받고 무슨 직업적 가치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시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래요. 그래서 자, 무의식에 대한 강조는 제가 계속 드립니다. 그죠? 왜냐면 실제 그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저장되는 것들, 그죠? 하나도 버리지 않고 싹 다 저 밑으로 내려가서 슈퍼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이만큼 해가지고 그냥 다 저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아도 원해도 그런 상관없어요. 그냥 툭툭 올라옵니다. 조건만 맞으면. 그게 무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로 카드가 무의식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무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무의식은 감정으로 나오죠. 그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양적 어떤 이 예시, 그죠? 코끼리가 무의식이다. 그리고 아이가 의식이다. 마차가 몸이다. 자, 그렇게 되고요. 또, 자, 그러면 왜 타로 카드는 무의식을 상징하는 그러면 그림이냐? 자, 무의식은 과연 그럼 무엇으로 상징될까요? 무의식은 무엇으로 상징될까요? 무의식은 감정으로 표현되죠. 그죠? 무의식이 외부의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툭 하고 올라와요. 어떻게 올라올지 몰라요. 큰 파도가 올지 아니면 반대 파도가 칠지 앞으로 나아갈지 몰라요. 어쨌든 그 감정의 어떤 모습들이 타로 카드라는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반복되면 그건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격 심리학, 성격 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 무의식부터 시작이에요. 무의식은 0과 1이다. 주인을 보호하는 수호천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수호천사. 그래서 주인이 행복할 수 있는 거, 주인이 그 어떤 원하는 것들을 이 무의식은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옳고 그름보다는요, 까르마, 습관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예, 스트레스 받으면 무의식이 담배를 피라고 그러죠. 예, 저도 지금 이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조금 뭔가 그 카페인 좀 떨어진다 그러면 빨리 커피 한 잔 마셔 이렇게요. 그러면 이 무의식은 그냥 단순하게 너 이거 좋아하잖아, 우리 주인님은 이거 좋아하는데, 설사 그 주인이 담배로 술로 잘못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몰고 가요. 왜? 코끼리니까. 우리 주인은 오른쪽으로 하는 거 좋아해. 하지만 이 의식은 어때요? 에고는 계속 고민하죠. 아, 먹고 싶은데, 아, 술 먹고 싶은데, 아, 거중독자가 아니면 폐암 환자가 담배 피고 싶은데, 끊어야 되는데,
힘든데 이 갈등들 이것들도 타로 카드로 상징으로 나옵니다. 주로 마이너 카드로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 자리에서 부정과 긍정, 긍정과 부정이 나왔다면 그거는 현재나 보조 카드에서 찾아보세요.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다라는 게요. 근데 그런 건 안 보고 자꾸 막 그냥 읽어버리고 대충 알아서 가서 맞춰봐 네가. 그거는 내담자 보고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었으니까 가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맞다 뭐 그런 뜻인가 봐 이렇게. 그거는 직업 아니죠. 직업으로서 가치 없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인과의 법칙,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 이런 논리 그 구조, 이런 것이 마음이 아니라는 것, 특히 무의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무의식은 옳고 그름보다는 습관, 그리고 주인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요 어쩌면 진짜 위험한 거는 이 무의식은 예고합니다. 왜? 주인을 사랑하니까. 이 몸도 사랑하고 에고, 의식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근데 그때는 또 의식이 몸이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몸과 이 마음과 그 다음에 생각 이것으로 삼위일체가 돼서 움직이는데 타로 카드는 주로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다. 그래서 이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결국에는 무의식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무의식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사람의 쓰는 감정들을 보인다. 계속 그 감정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사람의 성격일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반복적인 상담을 통한 내담자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거 당연합니다. 아셨죠? 자, 타로 카드를 실제로 리딩 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오늘 조금 해소가 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식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상징, 네, 그 다음에 무의식, 그 다음에 원형, 개인 무의식,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